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춘자입니다. 올해로 70살이 되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네요. 오래된 추억을 꺼내려니 가슴이 먹먹해져서 그래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우리 동네 시장에서 손두부를 만들어 팔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콩을 갈고 뜨거운 솥에서 두부를 만들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죠.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냄새가 코끝에 생생해요. 갓 만든 두부의 고소한 향기. 시장 골목을 가득 채우던 그 냄새만 맡아도 지나간 세월이 한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손 두부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건 4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때 저는 갓 25살의 새댁이었죠. 남편과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어요. 그렇게 둘이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일하던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남편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실직을 하고 말았죠.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고난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새 직장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도 이곳저곳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제대로 된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두부 가게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때 문득 어릴 적 할머니께서 손두부를 만들어 주시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의 손두부는 정말 맛있었거든요.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손두부를 사 먹으러 왔었죠. 그 순간 나도 할머니처럼 손두부를 만들어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곁에서 자주 두부 만드는 걸 지켜봤기에 어렴풋이나마 방법은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며 적극 지지해줬어요.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었죠. 가게를 얻고 기본적인 도구를 사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우리에겐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결국 친정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돈을 빌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제 간절한 마음을 아셨는지 결국 도와주시기로 하셨죠. 그렇게 시작한 게 손두부 장사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콩을 불리고 갈고 끓이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되던지요. 게다가 손님들의 반응도 시원찮았어요. 누가 이렇게 어린 아가씨가 만든 두부를 사 먹겠어 하는 시선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비법을 하나하나 되살려가며 두부의 맛을 높여갔죠. 매일 밤 남편과 함께 오늘 만든 두부를 먹어보며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지 연구했어요.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두부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단골도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의 기쁨이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1년쯤 지났을 때 우리 두부는 시장에서 제법 유명해졌어요. 아침이면 문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제 천직이라는 걸요. 그렇게 시작된 손두부 장사가 어느새 40년이 넘었네요.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힘들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두부를 사러 오시는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힘을 낼 수 있었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어요. 날이 흐린 탓인지 유난히 쌀쌀했죠.
창밖으로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은 걸 보고 몸을 떨었어요. 난방비가 너무 비싸서 보일러를 켜지 못한 지 오래됐거든요. 차가운 방바닥에 발을 대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도 일어나야 했죠. 40년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온 일이니까요. 옷을 껴입고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때 문득 아들 민호 생각이 났어요. 제 아들 민호는 이제 45살이 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컸다니 세월이 참 빠르네요. 어릴 적 민호는 제가 만든 손 두부를 정말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제일 먼저 엄마, 오늘은 두부 얼마나 팔았어요? 하고 물었죠. 그 맑은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가끔은 숙제는 뒷전이고 시장에 와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어요. 엄마, 내가 콩 갈아줄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해야지. 엄마가 할 수 있어. 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민호가 콩을 갈 때면 옆에서 지켜보다가 살짝 도와주곤 했죠. 그때만 해도 우리 모자는 정말 친했답니다. 특히 겨울이면 민호는 더 자주 가게에 들렀어요. 추운 날 간 만든 따뜻한 두부를 한 조각 얻어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가난했지만 참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엄마, 이 두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호가 두부를 먹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눈에 서네요. 그 미소를 보면 하루의 고단함이 싹 사라졌답니다. 때로는 민호가 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우리 엄마가 만든 두부가 최고라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행복한 날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은 참 무정해요. 민호가 자라면서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사이는 멀어져 갔어요. 처음에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을 다니느라 바빠졌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에 가서는 입시 준비로 정신이 없었고요. 그래도 이 시기만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고 나서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죠. 세월이 흘러 민호가 결혼을 했어요. 그때가 벌써 10년도 더 지났네요. 결혼식 날 제 아들이 신랑 되어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는 더욱 멀어졌어요. 며느리는 처음 인사를 올 때 참 예쁘고 싹싹해 보였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만 해도 이제 가족이 늘어 더 행복해지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결혼 후에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명절에 잠깐 얼굴 비치는 게 전부였죠. 시장 일이 바빠 며느리 얼굴도 잘 못 봤어요. 아들 며느리는 장을 보러 대형마트에 가는 건지 시장에는 오지도 않았어요. 가끔 전화를 해도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라는 말만 들었죠.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젊은 부부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어요. 두부를 만들 때면 문득 민호 생각이 나곤 했어요. 우리 아들은 요즘 뭘 먹고 살까? 아직도 두부를 좋아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3년 전의 일이에요. 갑자기 민호가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에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조심스레 물었죠. 민호야, 웬일이니? 갑자기 찾아오고.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제 두부 장사 그만두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40년 넘게 해온 일인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어요? 게다가 아들에게 용돈을 받는다니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니, 민호야? 엄마가 왜 장사를 그만둬?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셨잖아요. 그만 쉬라고요. 민호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건강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일은 제게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고 자부심이었죠. 너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는 아직 멀쩡해. 이 일이 엄마한텐 얼마나 소중한 건지 너는 몰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민호도 지지 않고 말했죠. 어머니,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어머니 나이에 그 고생을 하시는 게 보기 싫어서 그래요. 내 나이가 어때서? 누가 너 보고 걱정하랬어? 시장에서 일하는 것 쪽팔려요. 내가 시장에서 일해서 너 먹여 살렸어.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어요. 서로 말을 높이더니 급기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어머니, 왜 제 마음을 몰라주세요? 전 어머니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요. 너가 뭘 안다고. 이 일이 내 전부야. 너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해온 일이야. 이걸 그만두면 난 뭐가 돼? 그렇게 우리는 크게 다퉜어요. 마지막엔 민호가 화를 내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죠.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럴 수 있나 하고 원망도 많이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분노는 서서히 그리움으로 바뀌어 갔어요. 가끔 시장에서 일하다 보면 민호 또래의 젊은이들이 지나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 민호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나 봐요. 아무리 제가 괜찮다고 아직 일할 수 있다고 우겼지만 결국 몸이 먼저 항복을 했어요. 작년 가을, 그날이 왔죠.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났어요. 하지만 몸이 무겁고 온몸이 쑤셨어요. 특히 손가락 관절이 너무 아팠죠. 콩을 갈고 두부를 만들려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뜨거운 물에 데기도 하고 칼에 베이기도 했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40년 넘게 해온 일을 그만둔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이 일이 제 전부였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단골 손님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다들 아쉬워하셨죠. 춘자 씨,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맛있는 두부를 먹나? 정말 서운하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죠. 제 두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요. 그러던 중 오랜 단골이었던 박씨 아저씨가 찾아오셨어요. 춘자 씨, 내가 가게를 이어받으면 어떨까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박씨 아저씨는 거의 초창기부터 제 두부를 사가셨던 분이에요. 아저씨 농담하지 마세요. 이 일이 얼마나 고된 줄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박씨 아저씨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은퇴하고 할 일을 찾고 있었어요. 춘자 씨 두부 맛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일을 누군가 이어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박씨 아저씨에게 가게를 넘기기로 했어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처음 이 자리에서 두부를 팔기 시작했을 때 민호가 어린 적 가게에 와서 놀던 모습, 단골 손님들과 나눴던 정.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박씨 아저씨에게 제 비법을 전수해 드렸어요. 콩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간수의 양, 두부 만드는 시간까지 40년간의 노하우를 하나하나 알려드렸죠. 아저씨 이렇게 하면 꼭 제 두부 맛이 날 거예요. 박씨 아저씨는 진지하게 제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일을 맡긴 게 정말 잘한 선택 같았어요. 가게를 넘긴 후에도 저는 가끔 시장에 나갔어요.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시장으로 향했죠. 그럴 때마다 박씨 아저씨 가게에 들러 도와드렸어요. 춘자 씨,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두부를 만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손님들도 반가워하셨어요. 어머, 춘자 씨, 아직도 일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왔어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내 삶인 걸 하고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서리를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시장에 나가야 하나 고민도 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박씨 아저씨 가게에 들러 잠깐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40년 넘게 해온 일을 그만둔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는 것이 제 삶의 일부였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건 제 정체성을 잃는 것만 같았죠.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장갑도 꼈어요. 그래도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래도 저는 묵묵히 시장으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며 문득 민호 생각이 났어요. 아들이 곁에 있었다면 이렇게 추운 날 절대 나가지 말라고 말렸겠죠. 하지만 지금 민호는 제 곁에 없었어요. 3년 전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락이 끊겼으니까요. 시장에 도착하니 아직 문을 연 가게가 몇 없었어요. 대부분의 상인들이 추위 때문에 오늘은 늦게 열 모양이었죠. 하지만 박씨 아저씨 가게 앞에 이르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콩을 삶는 냄새가 온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 냄새를 맡자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맡던 그 익숙한 냄새.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그 냄새가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박씨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일을 시작했어요. 장갑을 벗고 콩을 만지는데 손가락이 뻣뻣하고 무감각했어요. 처음에는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아파오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이 정도쯤이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많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어요. 손가락이 불에 타는 것처럼 아팠죠.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벗고 손가락을 살펴봤어요. 깜짝 놀랐죠.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거든요. 마치 석고 붕대를 감은 것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순간 겁이 났어요. 이대로 손을 못 쓰게 되면 어떡하지? 그동안 제 손으로 만든 두부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어요.
제 손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두부를 만들며 다져온 제 자부심이자 긍지였죠. 이 손으로 민호를 키웠고 수많은 손님들에게 정성껏 만든 두부를 건넸어요. 이 손이 못 쓰게 된다는 건 제 인생의 대부분을 잃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누군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병원비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가게를 그만두고 나서 수입이 없어진 저로서는 병원비가 큰 부담이었어요. 게다가 혼자 사는 노인네가 병원에 가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저 돈만 낭비하는 것 같았죠. 그때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민호네 집이 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혹시 집에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3년 만에 찾아가는 아들 집이라니.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서러움이 뒤섞였죠. 민호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찾아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얼마나 설레고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이 장가를 가고 제 눈에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와 며느리는 저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제가 찾아갈 때마다 어색한 표정을 짓더니 나중에는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죠. 그래도 지금은 달랐어요. 제가 아프니까 아들이라면 분명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만약 민호가 저를 외면한다면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망설였어요. 손가락은 여전히 아팠지만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없나 하는 생각에 실망감이 밀려왔죠. 그때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어요. 며느리의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반가움은커녕 당혹스러운 표정이었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왜 오신 거예요? 전화도 없이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우리 집 안에 CCTV라도 달린 줄 아세요? 민호 없다니까요. 쉬는 날이라고 축구하러 갔어요. 아침부터 왜 이러세요? 우리 일정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이렇게 불쑥 오시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잠깐만 들어가서 기다려도 될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누가 남의 집에 그렇게 불쑥 들어와요? 우리 집이 뭐 쉼터예요? 아니면 보호소예요? 실버타운이에요? 요양원이에요? 양로원이에요? 노인정이에요? 지금 엄청 바빠요. 어머니 신경 쓸 시간 없어요. 청소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설거지도 밀렸어요. 거기다 친구들이랑 약속도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다 미뤄요? 그냥 가세요. 제발요. 그래. 미안하다. 그런데 민호한테 전해줄 말이라도. 아, 정말 귀찮게 하시네. 전할 말 있으면 전화하면 되잖아요.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잖아요. 카톡 못해요? 바보예요? 왜 이렇게 찾아와서 번거롭게 해요? 우리 사생활도 있다고요. 우리 사이 아시잖아요.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저희끼리 대화할 것도 많아요. 어머니가 와 계시면 어떻게 편하게 있겠어요? 그리고 민호도 바빠요. 어머니 신경 쓸 시간 없어요. 알겠어. 그럼 내가 돌아가마. 민호한테 꼭 좀 전해줘. 엄마가 왔다 갔다고. 네, 알았으니까 그만 가세요. 꼭 전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가세요. 자꾸 이러시면 민호한테 말해서 어머니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솔직히 민호도 어머니 오시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너무 자주 오신다고. 우리 생활 좀 지켜달라고. 어머니한테 말해달래요. 제가 지금 대신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 미안하구나. 다음엔 꼭 연락할게. 연락이고 뭐고 그냥 오지 마세요. 정말로요.
매번 이러시면 진짜 짜증나요. 어머니 오실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민호도 그래요. 우리 결혼 생활 망치지 말아주세요. 이제 가시죠? 아니면 어머니 나가게 밀어줘요? 어머니 여기 서 계실 거예요? 그래. 그런데 손이 좀 아파서. 어머니, 아프면 병원 가세요. 여기 와서 뭐 하시게요? 우리가 의사예요?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약도 없고, 의학 지식도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건강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요. 우리도 바빠요.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해요. 어머니 간호할 시간 없어요. 민호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아, 진짜 답답하시네요. 민호 얼굴이 뭐 약이에요? 보면 나아요? 매일 민호 얼굴 보고 싶다고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 때문에 둘이 있을 시간도 없어요. 솔직히 민호도 부담스러워해요. 어머니가 자꾸 오시니까 어떻게 편하게 있겠어요? 그리고 민호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으면 사진이나 보세요.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 있나요? 알겠어. 너희 생활에 방해되기는 싫구나. 이제 아시네요. 진작 그렇게 이해하시지.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서 계시지 말고요. 이웃들 눈도 있어요. 우리 집 앞에서 이러고 계시면 소문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한다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어머니도 싫으시죠?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그래도 민호한테 내가 왔다 간 것만이라도. 아, 진짜 끈질기시네요. 귀찮게 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전한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같은 말 반복해요? 귀 안 들려요? 아니면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이제 민호의 가족이에요. 왜 저를 믿지 못하세요? 제가 꼭 전할게요. 그러니까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알겠어. 간다. 네, 빨리요. 더 서 계시면 경비 부를 거예요. 진짜 가세요. 이러다 민호 퇴근할 때 되겠어요. 민호 오면 또 이러실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어머니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아요. 어머니, 왜 가지 않고 서 있어요? 제가 문 닫아도 돼요? 아니면 정말 경비 불러요?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집 앞에서 이러시면 민호한테 엄청 혼날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행동하시면 민호가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빨리 가세요. 그때 안에서 민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민호가 나왔어요. 그의 표정이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전화도 없이 정말 곤란하네요. 우리 일정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이렇게 불쑥 오시면 어떡해요? 민호야. 엄마가. 어머니, 제발요. 우리 생활 좀 존중해 주세요. 매번 이러시면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 올 때마다 아내랑 싸우고 집안 분위기 엉망이 돼요.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연락하고 오시라고. 아들아, 엄마가 잠깐. 잠깐이라뇨? 어머니가 오시면 하루가 다 엉망이 돼요. 우리 둘 다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퇴근하고 쉬고 싶은데 어머니 신경 쓰느라 그것도 못해요. 게다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준비도 없이. 미안하다. 그냥 너 얼굴 보고 싶어서. 얼굴이요? 어머니, 제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전화로 영상통화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멀리 오실 필요 있나요? 어머니 연세에 이렇게 다니시면 위험해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들아, 엄마 손이 좀. 손은 또 왜요? 아프세요? 아프면 병원 가세요. 여기 와서 뭐 하시게요? 우리가 의사예요. 어머니, 건강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요. 우리도 바빠요.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해요. 그래도 너가 좀. 제가 뭐려? 어머니, 이제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아내도 있고 제 삶이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그게 다 망가져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러다 우리 이혼하게 생겼어요. 민호야.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내도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니가 자꾸 오시니까 스트레스 받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알겠다. 엄마가 미안하구나.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 오지 마세요. 정 보고 싶으면 제가 갈게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맞나요? 두 달에 한 번? 어머니, 우리도 삶이 있어요. 그걸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 엄마가 너무 그랬구나. 맞아요. 어머니가 너무 그러셨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이러지 마시고요. 다음부터 꼭 연락하고 오세요. 아니, 그냥 연락만 하세요. 오지 마시고. 알았어. 그럼 엄마 이만 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매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서 계시면 저희 이웃들 눈총 받아요. 빨리 가세요. 아들 집에서 쫓겨난 후 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시장 근처에 있는 제 집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죠.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힘들었어요. 아들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날은 점점 더 추워졌고 손가락 통증도 점점 심해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4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익숙한 거리를 걸으면서도 마음은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시장 앞을 지나칠 때 문득 박씨 아저씨 가게가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가게 앞에 섰어요. 들어가 볼까 하다가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 꼴로 어떻게 들어가나 싶어서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아마도 제가 혼자 서서 중얼거리고 있었나 봐요. 한 젊은이가 다가와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 젊은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아들에 대한 서운함, 며느리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한심함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나왔죠. 젊은이는 당황한 듯 했지만 가만히 제 곁에 서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젊은이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갈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끝까지 저를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결국 박씨 아저씨 가게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두부 냄새가 났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죠. 박씨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까보다도 더 제 꼴이 심해졌나 봐요. 하지만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으로 들였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차가운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쉴 곳을 찾았습니다. 비록 제 집은 아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곳이 제게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어요. 박씨 아저씨 가게에 들어서자 익숙한 두부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 순간 지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박씨 아저씨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춘자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박씨 아저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박씨 아저씨가 내어주신 차를 받아들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들 집에 갔다가 쫓겨난 일, 손가락이 아픈 일, 그리고 제 마음의 상처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죠. 말을 하면 할수록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박씨 아저씨는 말없이 듣고 계셨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며 공감을 표현하셨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박씨 아저씨는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춘자 씨,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 때문이었죠.
박씨 아저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저를 박씨 아저씨는 가만히 토닥여 주셨어요. 그 온기가 얼어붙은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내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박씨 아저씨가 제 손가락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죠. 이거 동상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비가 걱정됐거든요. 가게를 그만두고 나서 수입이 없어진 저로서는 병원비가 큰 부담이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박씨 아저씨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안 돼요. 춘자 씨. 이대로 두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망설였어요. 박씨 아저씨의 호의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박씨 아저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이런 신세를. 춘자 씨, 우리가 어떤 사이예요? 40년 넘게 같은 시장에서 보면서 이웃으로 지냈잖아요. 이럴 때 서로 돕는 거예요. 박씨 아저씨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죠. 아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저를 걱정해주는 이웃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박씨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건강해지는 게 보답이에요. 자, 이제 가시죠. 박씨 아저씨는 가게 문을 닫고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밖으로 나오니 날이 제법 어두워져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박씨 아저씨는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춘자 씨,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죠. 세상에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직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찰을 받는 동안에도 박씨 아저씨는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행히 초기 증상이라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죠. 할머니, 앞으로 추운데 오래 있지 마세요. 그리고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박씨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싹이 트는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이웃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박씨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춘자 씨, 우리 가게로 다시 돌아오는 건 어떠세요? 예전처럼 무리하게 일하시란 게 아니라 그냥 가게에 계시면서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박씨 아저씨의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아들에게 상처받았지만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시장에 다시 정식으로 나오기로 한 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년 넘게 있었던 곳인데도 마치 처음 오는 것처럼 긴장됐죠.
박씨 아저씨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춘자 씨. 여기가 춘자 씨 집이나 다름없잖아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익숙한 두부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곳이 정말 제 집이구나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예전처럼 두부를 만들지 않고 그저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에 익숙해져 갔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안부를 묻는 일이 즐거웠죠. 오랜 단골 손님들은 저를 보고 반가워하셨어요. 아이고, 춘자 씨. 오랜만이에요. 얼굴 뵈니 반갑네요. 춘자 씨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이 동네에, 이 시장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 갔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들으면서 제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죠. 박씨 아저씨는 항상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춘자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언제든 쉬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이웃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민호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아팠죠. 손님들이 자녀 이야기를 할 때면 괜히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제 처지가 서럽게 느껴졌죠. 어느 날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게에 왔어요. 아이가 두부를 사달라고 조르는데 그 모습이 어릴 적 민호와 너무 비슷해 보였어요. 이 두부 맛있어요? 아이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할머니가 옛날부터 직접 만들었었단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문득 민호와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민호가 두부를 좋아했던 일, 제가 만든 두부를 자랑스러워하던 일. 그 기억에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꾹 참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한 달, 두 달이 흘렀어요. 어느새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죠.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민호였어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앞에 섰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걸 보니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기쁨, 서러움, 분노, 그리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이 아팠어요. 민호야. 겨우 그 말을 뱉고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호도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아들을 껴안고 싶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너가 이렇게 찾아와 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하며 민호를 안았어요. 아들의 등이 흔들리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씨 아저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두 분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는 그동안 저를 찾아 헤맸다고 해요. 제가 집을 나간 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도 조금씩 풀어졌어요. 민호야, 엄마도 미안해. 너의 생활에 자꾸 끼어들려고 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그저 귀찮아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죠. 민호는 제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엄마는 여기가 좋아. 이곳에 엄마의 추억이 있고 엄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제가 못해드린 효도 이제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야 진정한 화해의 시작인 것 같았어요. 민호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과의 재회가 꿈만 같았거든요. 박씨 아저씨가 조심스레 다가오셨어요. 춘자 씨, 괜찮으세요?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네요. 저는 눈물 섞인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박씨 아저씨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춘자 씨.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약속한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 들르곤 했죠. 때로는 며느리와 함께, 때로는 손주들과 함께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에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어요. 민호는 제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 또한 그동안의 제 삶을 이야기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었죠. 이제야 진정한 화해의 시작인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민호는 정말 자주 가게에 들렀어요. 퇴근길에도 자주 오고 주말에도 가족들과 꼭 왔어요. 며느리도 손주들 데리고 잘 찾아오더라고요. 손주들은 특히 가게에 오는 걸 좋아했어요. 박씨 아저씨가 만든 두부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옛날 민호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곤 했죠. 할머니, 이 두부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만들 때는 어땠어요? 손주들의 질문에 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40년 동안 두부를 만들며 겪었던 일들, 민호가 어렸을 때의 추억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민호도 옆에서 웃으며 듣곤 했죠. 맞아. 나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만든 두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가까워져 갔어요. 물론 가끔은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견뎌냈어요. 오늘은 제가 시장에서 일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에요. 민호가 꽃다발을 들고 가게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꽃다발을 받아들며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민호야. 엄마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너희 덕분이야. 그때 박씨 아저씨가 케이크를 들고 나오셨어요.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다 같이 축하해요. 그렇게 우리는 가게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손님들도 함께 축하해 주시고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오랜만에 시장이 들썩들썩했어요. 축하 파티가 한창일 때 민호가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 무슨 선물? 민호는 웃으며 작은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여행 티켓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 가족 여행 가요. 어머니랑 저희 가족, 그리고 박씨 아저씨까지 다 같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지만 가게는 어떡하고? 그때 박씨 아저씨가 끼어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춘자 씨, 제 조카가 잠시 와서 도와줄 거예요. 춘자 씨도 이제 쉬어야죠. 주변 사람들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평생 일만 하다 처음으로 가는 가족 여행이에요. 얼마나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 그 추운 겨울날, 아들 집에서 쫓겨나 절망에 빠졌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요. 이제 저는 알아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바로 우리 곁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여러분,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세대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오해는 사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첫 여행이죠. 이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추억을 만들어줄지 기대가 돼요.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서로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둘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제가 70세에 또다시 일을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에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있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제게 박씨 아저씨가 그랬듯이 여러분 주위에도 따뜻한 이웃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언젠가는 행복한 날을 맞이하실 거예요.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가족과 화해하고 새 일자리도 찾았죠.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을을 가지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